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바뀌는 자동차 보험이 어떤 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바뀌는 자동차 보험 알고 계셔야지 대응이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줄줄 새는 자동차 보험, 과잉진료 폐당 근절.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을 과잉으로 진료를 받아서 그 진료비를 챙기는 환자들이 많죠. 경상 환자 중에서도. 물론 중증 환자들은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경상 환자들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진료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꼼수들 많이 발휘해서 이런 거에 원천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해서 병원비를 무더기로 청구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라고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2023년에 시행한다 보시면 되고 2022년에 시행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2023년에 시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도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해서 국민 권익 보호도 확대하고 그리고 무사고 경력 운전자에게 혜택을 중점적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경상 환자에 대한 가행 진료를 근절하겠다. 지금은 과실 정도하고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하겠다. 어떻게? 가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에서 본인 가실 부분은 본인이 보험으로 부담하도록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하겠다. 그래서 1에서 11등급의 중환자는 제외하고요. 중상환자들은 대개하고 12에서 14까지 경상 환자 중에 본인 가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과실 정도하고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던 거를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12, 14등급의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가실 부분은 본인이 보험사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이륜차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 지급한 다음에 본인 가실 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상대 보험사가 지금 치료비 전액을 다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본인 가실 부분이 있으면 그건 환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도가 개선되면 5,400억 정도의 가행진료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 국민 1인당 2만 원, 3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고 발생하고 진단서나 입증자료 제출 없이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 현재 경상 환자들이 어떤 진단서 같은 것도 제출 안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제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보험을 청구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면 경상 환자 같은 경우에 장기 치료, 4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4주 전은 진단서가 필요 없지만 4주가 지나서 내가 좀 더 입원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단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진료 필요 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진단서도 내야 되고 진단서에 적혀있는 진료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경과를 했어. 그러면 진단서를 내야 되죠. 그 진단서에 3주 더 치료받아라고 나와 있으면 그 3주 기간만큼만 보험료가 더 지급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를 제외한 경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되고 4주가 넘으면 진단서를 내서 그 진단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진료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상 환자에 대한 가행 진료를 근절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병실 입원료라든지 한방진료 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왔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개정하겠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수가 기준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 하겠다. 2022년부터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처방이나 약침 같은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서 가행 진료를 그러니까 유인하는 그런 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처방이나 약침 등 한방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 수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언제부터? 2022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상급 병실 입원료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약침이나 아니면은 처약 같은 한방진료 수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사고 경력에 대해서 혜택을 높이겠다. 배우자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현재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무사고도 있으면서 운전 경력도 있어요. 이 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을 분리해서 따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 가입 경력은 인정이 되지만 운전 경력은 인정이 되지만 무사고 경력이 인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서 보험 가입 경력, 운전 경력뿐만 아니라 무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배우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 중에 운전 경력만 인정되는 부분을 무사고 경력까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는 동일하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 상실 수익의 보상이 현실화하겠다. 군인이나 군복무 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 수익액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 면제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면 270만 원, 월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지금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나 예정자 사망 시에도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 수급액을 개선하겠다. 군 면제자가 사망하면 월 270만 원, 군복무 중에 사망하면 병사급여.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군복무 중에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사망하더라도 일용근로자 급여에 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상실 수급액 산정 총액이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군인이나 군복무 예정자나 군복무 기간 중에 사망을 했을 때 상실 수급액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의 정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로 인해서 사고 발생해서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지금은 피해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를 공포해서 보험갱신 시에 가격 변동 요인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예정이고, 마일리지 특약 등 주행거리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등록토록해서 보험사 변경 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이 떨어지면 지금은 피해자가 부담했던 걸 2022년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담을 할 거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 원가지수 공포를 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마일리지 특약을 받을 때마다 보험사가 변경되면 정보를 제공해야 됐었는데 보험개발원에 등록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제공하지 않도록, 추가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근절, 과잉진료에 대한 근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미비했었습니다. 상급 병실 입원료라든지 한방 진료 수가에 대해서 내년부터 상급 병실에 대한 상한선도 설정하고 한방 진료 수가에 대한 어떤 그 기준들, 객관적인 기준들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라는 거고, 무사고 경력, 배우자의 무사고나 운전 경력을 따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운전 경력, 즉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을 받고 무사고 경력이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무사고 기간까지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군인들이 군복무 하다가 사망을 하든지 군복무 예정자가 사망을 하든지 했을 때 상실 수익액을 늘리겠다. 병사급여에서 일용근로자 급여로 수준을 높이겠다
하겠다라는 거고요. 차량 낙하물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정부가 부담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를 공포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마일리지 특약 시에 보험사가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정보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 숙지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 없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